호남을 방문하고 있는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민심을 들으러 갔는데 비판만 듣고 왔다고 합니다. 거의 새정치 성토장 같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선상철 차장. 네. 자, 일단은 광주의 민심을 좀 들으러 호남으로 간 건데 왜 그렇게 질타를 당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혁신위가 이제 출범하면서 특히 이제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호남 중진 의원들 물갈이 놀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싸늘했던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선임했는데 이 두 사람 뭐 아삼육 아니냐? 뭐 굉장히 막역한 사이라는 뜻의 아삼육 아니냐? 끼리끼리 다 미리 정해놓고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호남 중진들 다 물갈이하고 호남 사람들 다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면서 우리 혁신위원 11명과 그다음에 호남 지역 시민들 합쳐서 한 100여 명이 모인 이 원탁회의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마구 쏟아져 나와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처음부터 아주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실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선상철 차장도 설명을 했지만 광주 주재, 동아일보 광주 주재 기자를 전화로 좀 연결을 해서 실제 분위기를 또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광주 주재 정승호 부장 전화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오늘 계속 회의가 열렸는데 김상곤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성토 분위기였다. 친노 패권주의 강하게 질타를 했다.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실제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았습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 작심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김 위원장은 어제부터 광주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날선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역민들의 격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지만 지역 민심은 그리 믿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큰 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혁신위 활동이 다소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지역 원로 간담회, 백인 원탁회의 등 일정을 소화한 뒤에요. 예. 내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1차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혁신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성토 일변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좀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성토가 나왔다면 어떤 얘기를 주로 했는지 그 얘기도 좀 궁금하네요. 글쎄요, 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예. 광역 의원들과의 간담회, 이건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간담회를 끝나고 한 의원이 기자들에게 발언 내용을 좀 전했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당이 선거 때만 되면 호남을 희생의 대상으로 삼았다. 혁신이 호남의 물건을 비춰서는 안 되고 혁신위가 당 혁신을 넘어 야권 전체 재편을 통해 수권 정당의 길로 만들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더욱더 좀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거의 직격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혁신의 핵심은 자기 희생인데 현재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은 희생과 감동이 없다.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연연이 없다.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득권 타판하는데 앞장서고 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을 좀 복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가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새정치혁신위원회가 가서 그래도 호남 민심을 좀 듣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간 건데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그래도 참 노력은 하는구나. 불만은 있지만 이 정도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평가는 지금 제가 들어본 바로는 예. 아무래도 좀 그 정성이 좀 미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 간담회, 기초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참석했던 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김 위원장이 이제 일부 단체장들이 혁신이 성공할 것이란 기대가 별로 없다. 대표 입김에 놀아나는 기구가 아니냐. 이렇게 쏘아붙이자 분위기가 아주 어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간담회 도중에 박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박수가 나온 사연이 이렇습니다. 한 단체장이 혁신이
활동 기간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권한을 중지해야 한다. 중지해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와 통화한 단체장은 이번 간담회가 언론에 공개된 탓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당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호남에서 신당 얘기 또 천정배 의원이 앞으로 그 신당 모임을 주도해 나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예. 광주에서 보시기에 실제 신당 가능성, 창당 가능성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주시죠.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민심은 보던 참패 이후에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안 좋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민심이 다 드러났는데 뭘 믿고 따르라는 것이냐, 뭐 이런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탓인지 지역에서는 신당 창당 흐름이 심상치 않는데요. 네. 현재 새정치연합으로는 차기 총선, 대선 어렵다. 신당 창당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창당을 선언할 정도로 명분이 쌓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혁신위가 출범한 만큼 일단 기다려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하지만 공천 혁신안을 놓고 당내 내분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신당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승호 부장 감사합니다. 예. 전상철 차장. 네. 내일 혁신위에서 1차안이 나오죠? 네. 그 안 나오면은 대충 윤곽이 드러날 텐데 신당 움직임도 그 윤곽과 연결이 좀 되겠어요. 아마도 이제 15일마다 하나씩의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내일 이제 첫 번째 혁신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너무 미덥지 못한 혁신안이 나올 경우에는 또 한번 분란이 예상이 되고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10월 달에 지자체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광주 지역 호남에서 몇 곳에서 열립니다. 한 3곳에서 열릴 예정인데 거기서 물론 뭐 기초단체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호남 민심이 새정치민주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이나 뭐 다른 뭐 천정배 의원이 만든 혹시 신당에서 당선자가 나올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 체제가 또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내일 혁신안과 10월 달에 치러질 이 재보궐선거가 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어떤 운명을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광주 현장 분위기를 지금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 광주 현장에서 기초단체장들, 예, 뭐 해남, 나주 이런 데서 오신 분들 11분이 네. 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혁신위원 11명이 대표 입김에 놀아나는 기구 아니냐. 네. 이런 정말 돌직구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혁신위 11명이 그렇게 무기 있는 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자기들이 힘을 가질 만큼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 만큼 무기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표 마음대로 친노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혁신위를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질타가 쏟아졌는데 결국 혁신위가 단계별로 혁신안을 내놓겠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요 또 한편 이 혁신위 그 쇄신안에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아마 호남 쪽 신당을 그 9월 달에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그 천정배 의원 말이 더 무게가 더 실릴 거다. 예, 알겠습니다. 새정치혁신위원회 지금 광주에 내려가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 어떻게 정리될지 1차 안을 내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경엽 사무부총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세작 발언을 했었죠. 비노는 세작이다. 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는데 오늘 본인이 또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그간의 과정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상대 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이게 이제 세작행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요. 뭐 정확히 보면은 이것은 이제 아지테이터 일종의 선동자라는 뜻인데 이거 이제 언론에서 마치 이제 나오다 보니까 마치 비노 계파를 지칭한 것처럼 당원 자격이 없고 세작이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일단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사과할 뜻은 없어 보이고요. 본인이 말한 뜻이 왜곡된 것처럼 본인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윤리심판원에 지금 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윤리심판원장이 하는 소리가 정청래 의원의 공갈 발언보다 이 김경엽 의원의 세작 발언이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내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오늘 또 해명을 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세작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다면서도 계파상 친노 비노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비노를 지칭해서 친노라고 한 이거를 세작이라고 표현한 건 아니다. 이른바 영어로 말하면 이게 아지테이터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였는데 이게 선동자라는 뜻이지. 진짜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뭐 스파이라는 뜻은 아니다. 간첩이라는 뜻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노 계파를 지칭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그 노무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DJ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지칭한 거기 때문에 내 뜻이 왜곡됐다. 이걸 언론이 그대로 받았었고 그거를 또 윤리심판원에서 내가 문제 있는 발언을 한 것처럼 지금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해명이 되면 나도 전혀 뭐 제소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원식 변호사님. 예, 잘못했을 때 보면 제일 힘든 게 잘못했습니다. 딱 이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들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심지어 예. 검찰청에 잡혀간 사람들도 처음에는 나 억울하다, 정치적 탄압이다 이러다가 예. 구치소 갈 때 비로소 죄송합니다 소리 하죠. 예. 그런데 어떻든 이 김경엽 의원이 또 국어 공부시키고 영어 공부까지 시키고 있는데 예, 이 아지테이터. 세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심어놓은 간첩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기는 비노는 새누리당의 세작이다. 네. 이렇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오늘 이거 트위터 상에 상대방에게 자기가 한 말이다. 트위터 상에 말을 주고받다가 한 말이다. 이제 이런 식의 또 변명을 하는데 어떻든 이분이 또 에지테이터라는 그거는 이제 대중을 이끄는 명연설가 뭐 선동가라고 번역도 합니다만은 사실 연설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에지테이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뜻으로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지나친 자기 변명이고 네. 이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이게 말을 가볍게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이 정치적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언젠가 사과할 날이 올 텐데 또 여론이 얼마나 압박이 되면 사과를 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